북한에서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체제의 자랑이자 충성의 상징이었던 여성 전투기 조종사 리명아가 어느 날 미그 29 조종관을 쥔 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늘을 가르기 시작한 겁니다. 친구 김설미의 비극적인 최후와 가족을 뒤에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밤 이후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선택만 남았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는 왜 그리고 어떻게 북한군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 상공까지 목숨을 걸고 비행을 결심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탈북 조종사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명아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북한 공군 여성 조종사로 엄격한 체제 속에서 자유를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그 꿈이 어떻게 저를 탈북으로 이끌었는지 그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저의 북한 생활과 탈북 과정,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과정을 솔직하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겪은 일들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비밀이었지만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북한에서의 삶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특히 공군 조종사로서 살아가는 것은 더욱 힘들었죠. 매일 감시의 눈밖에 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아야 했고 가족들과 단절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자유를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 꿈이 제 마음을 북돋아 주었고 결국 탈북이라는 결단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훈련을 하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동료 조종사인 김설미가 저에게 다가와서 속삭였습니다. 리명아, 너도 알지?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그녀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탈북을 단지 꿈으로만 생각했었지만 그녀의 말을 듣고 나서는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탈북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하는 것은 죽음을 위협받는 것과 다름없었지만 저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자유를 위해서 탈북 계획은 순식간에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함께 탈출 경로를 찾고 필요한 물품을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습니다. 자유를 향한 희망이었죠. 어느 날 밤 저는 마침내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그날은 달빛이 밝게 비치는 밤이었어요. 저는 몰래 기지를 빠져나와 준비해둔 경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긴장감과 두려움이 저의 몸을 지배했지만 그 어떤 것도 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유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북한을 빠져나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를 맞이한 최병철 수석 관제사는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리명아, 너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자유를 향한 감동과 안도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엄격한 체제를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을 꿈꾸게 되었죠. 그리고 이 채널을 통해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계속되는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눈을 떠보니 전화 화면에는 최병철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여보세요? 저는 조금 놀라며 받았어요. 리명아, 지금 바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와달라. 긴급 상황이 발생했어. 최병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감에 찼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어요. 북한에서 고속으로 남하하는 미확인 전투기의 이상 신호가 포착됐어. 지금 관제탑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내 도움이 필요해. 최병철의 말에 저는 순간 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네,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즉시 준비를 했어요. 머리에는 많은 생각이 뒤섞여 들어왔어요. 북한에서 전투기가 남하한다는 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차를 몰고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관제탑으로 달려갔어요. 관제사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최병철이 저를 보고 손짓했어요. 저는 빠르게 그의 옆으로 갔어요. 리명아, 여기 봐. 최병철은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화면에는 북한 영공에서 빠르게 남하하는 전투기의 신호가 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 거예요? 저는 놀라며 물었어요. 우리는 아직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 전투기는 북한 공군의 것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목적지가 여기 인천국제공항인 것 같다. 최병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숨을 고르며 물었어요. 일단 공항의 모든 항공기를 즉시 이륙 중지하고 비상 대피령을 내려야 해. 그리고 군 당국에 긴급 연락을 해야 할 거야. 최병철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어요. 저는 즉시 행동에 옮겼어요. 공항 전체에 비상 대피령을 내리고 모든 항공기의 이륙을 중지시켰어요. 공항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어요. 사람들은 서로 붙잡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리명아, 전투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지금 바로 군 당국에 연락해야 해. 최병철의 목소리는 더욱 긴장감에 찼어요. 저는 즉시 군 당국에 연락했어요. 상황을 설명하고 긴급 지원을 요청했어요. 그때 갑자기 공항 위로 큰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놀라서 머리를 들었어요. 하늘을 보니 전투기가 날아오고 있었어요. 전투기가 도착했어요. 저는 소리쳤어요. 모든 사람들은 순간 침묵에 빠졌다가 다시 소란을 피웠어요. 리명아, 전투기가 착륙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조심해야 해. 최병철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다시 군 당국과 연락을 시도했어요. 그때 전투기가 공항 위로 낮게 날아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착륙을 시작했어요. 전투기가 착륙하고 있어요. 저는 소리쳤어요.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전투기는 착륙장에 안착했어요. 그리고 조종사가 나왔어요. 저는 놀라서 눈을 믿지 못했어요. 조종사는 바로 저의 친구이자 라이벌인 김설미였어요. 김설미. 저는 놀라며 소리쳤어요. 리명아, 너 여기 있었어? 김설미는 저를 보고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네, 저는 여기 있었어요. 근데 왜 내가 여기 왔어? 근데 왜 내가 여기 왔어? 라고 김설미가 놀라며 묻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녀의 눈에 불안과 의구심이 가득했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어요. 그 순간 인천국제공항 상공에서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설미야,
여기 온 건 정치적 망명을 요청하러 왔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제 말에 설미는 더 놀란 듯 눈을 뜨고 저를 쳐다봤어요. 뭐라고요? 망명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네, 그래요. 더 이상 북한에서 살 수 없어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제 말에 설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제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인천국제공항 관제탑에서 관제사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리명하기, 이번 비행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최병철 관제사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최 관제사님, 저는 정치적 망명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착륙 허가를 부탁드립니다. 제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그 순간 관제탑 안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관제사들은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당황해했어요. 이게 뭐야? 망명이라고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지? 관제사들의 목소리가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최병철 관제사가 나섰어요. 다들 진정하세요. 리명아 기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제법에 따라 망명 요청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관제사들은 서서히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최 관제사님, 제발 착륙 허가를 해주세요. 제 목숨이 위험해요. 제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리명아 기, 착륙 허가를 드립니다. 안전하게 착륙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관제사의 목소리는 굳세고 확고했어요. 제 손은 조종간을 굳게 쥐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인천국제공항의 활주로가 눈앞에 다가왔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항공기를 안전하게 착륙시켰어요. 활주로의 항공기가 멈추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조종실 문을 열었어요. 공항 직원들이 달려와 저를 돕고 저는 항공기에서 내려섰어요.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 드디어 도착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어요. 설미는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리명아, 너 정말 망명을 했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네, 설미야.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는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고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으로 가슴이 뛰었어요. 그런데 그 희망 속에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저는 북한 함경북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가정이었지만 저는 항상 전투기 조종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졌었어요. 어린 시절 저는 마을 위를 지나가는 전투기를 보면 항상 감탄했어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 모습이 너무나 멋있었어요. 저는 그 전투기 조종사들처럼 하늘을 날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주 마을 광장에서 뛰어다니며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상상을 했어요. 리명아야, 너 또 뛰어다니고 있구나. 전투기 조종사 되고 싶다는 거 아직도 그래?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시곤 했어요. 할아버지는 제 꿈을 응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리명아, 너 전투기 조종사 되고 싶다고 그래?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야. 너는 여자인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머니는 걱정하시곤 했어요. 그런데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꿈을 위해 공부를 열심히 했고 몸도 단련했어요. 어느 날 마을에 공군 모집 설명회가 열렸어요. 저는 그 설명회에 참석했고 공군 장교들에게 열정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 장교 중 한 분이 저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리명아 동지, 너의 열정은 대단하구나. 너는 공군에 입대할 자격이 있어. 단 너의 가족이 동의해야 한다네.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뻐했어요.
저는 집에 돌아가 가족들에게 그 말을 전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공군에 입대하고 싶어요. 제 꿈을 이루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제 열정을 보고 결국 동의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공군에 입대할 수 있었어요. 훈련은 너무나 힘들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꿈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저는 전투기 조종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전투기 조종사로 일하면서도 저는 항상 자유를 꿈꿨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탈북을 결심했고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으로 가슴이 뛰고 있어요. 하지만 그 희망 속에도 어린 시절의 기억과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들을 떠나온 것에 대해 미안함과 설렘을 느꼈어요. 그래도 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나아가야 했어요.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고 최병철 수석 관제사를 만났어요. 그는 저를 보고 놀라셨지만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셨어요. 리명아 동지,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 어서 그 비행기에서 내려와. 최병철 수석 관제사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빠르게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그때 저는 김설미를 보았어요. 그녀는 저를 보고 놀라며 말했어요. 리명아, 너 어떻게 여기 있어? 너 탈북했다고 들었는데. 김설미는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녀를 보고 미안함과 설렘을 느꼈어요. 그런데 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나아가야 했어요. 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꿈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게 제 꿈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던 어느 날 제가 북한 전역에서 선발된 엘리트 중 한 명으로 평양특별항공학교에 입학하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설레고 기대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막대한 책임감도 느꼈죠. 평양특별항공학교에서는 혹독한 훈련을 통해 진정한 조종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입학 첫날 학교 교정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몸을 싸고 있었어요. 제 옆에는 김설미가 있었죠. 그녀도 마찬가지로 북한 전역에서 선발된 엘리트 중 한 명이었어요. 우리는 서로 라이벌이자 친구였기에 긴장감 속에서도 서로를 자극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리명아, 잘하자. 우리 둘 다 최고가 되어야 해. 그녀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김설미.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해봐요. 라고 대답했죠. 훈련은 생각보다 훨씬 더 혹독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체력 단련부터 시작해서 조종사로서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익혀야 했죠. 체력 훈련 중에는 땀이 옷을 적실 정도로 힘들었고 이론 수업에서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훈련도 감내할 수 있었죠. 어느 날 조종사 선발 과정에 최종 테스트가 있었어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였죠. 저는 조종석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조종관을 잡았어요. 비행기가 땅을 떠나 하늘을 날아오르는 순간 제 가슴은 설렘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죠. 하지만 그 두려움을 딛고 나는 비행기를 안정적으로 조종할 수 있었어요. 테스트가 끝난 후 저는 김설미와 함께 결과를 기다렸죠. 그녀 역시 떨리는 손으로 결과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김설미가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녀는 기뻐하며 저를 보았고 저는 그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했죠. 그러나 제 마음 한켠에는 조금의 아쉬움도 느껴졌어요. 제가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었죠.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최종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은 기쁨과 감동으로 가득 찼죠. 제가 드디어 북한 공군 여성 조종사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가족에게 소식을 전했죠. 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는 모두 제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어요. 그들의 눈에는 자부심과 기쁨이 가득했죠. 리명아, 너는 정말 대단해. 우리는 내가 자랑스러워.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들의 말에 감동했고 제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죠. 이제 저는 북한 공군 여성 조종사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어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제 앞에는 더 큰 도전과 위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도 저는 두려움을 딛고 나아가겠습니다.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제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제 믿음은 친구 설미의 탈북 시도로 인해 크게 흔들리게 됐죠. 그날은 평양항공학교 비행장 광장이 평소와는 달리 침묵에 쌓여 있었어요. 제가 비행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뭔가 일어났다는 걸 직감했죠. 무슨 일이에요? 제가 옆에 서 있던 동료에게 묻자 그는 입을 다물고 멀쩡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설미가 탈북을 시도했다네요. 그의 말에 제 몸이 경직되었어요. 설미가요? 제 친구가요? 저는 빠른 걸음으로 광장 가운데로 달려갔어요. 그곳에는 설미가 묶여 있었고 그 주위로 군중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설미의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어요. 제 몸이 저절로 떨리기 시작했어요. 설미야. 제가 소리쳤지만 그녀는 저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너희들은 다 보고 있지? 군인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게 바로 배신자의 끝이다. 저는 제 다리가 떨리는 걸 느끼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 설미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미안해, 설미야. 미안해. 제가 눈물을 훔쳐보았어요. 그때 군인이 저를 밀쳐냈어요. 뒤로 물러나. 저는 넘어졌고 머리가 땅을 강하게 치며 휘몰아치는 고통이 왔어요. 그럼에도 눈을 떠 설미를 바라보았어요. 군인들이 설미를 끌어내고 그녀의 목을 묶었어요. 제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저는 눈물을 쏟으며 소리쳤어요. 그만해, 그만해. 하지만 아무도 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차가운 표정으로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했어요. 설미야, 제발 눈을 뜨세요. 제가 절망적으로 소리쳤지만 그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군인이 칼을 휘둘렀어요. 그 순간 제 시야가 흐려졌고 귀에는 울부짖는 소리만이 들렸어요. 설미의 시체가 땅에 떨어지자 군중들은 천천히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전히 땅바닥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제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심장은 멎을 것 같았어요. 제 꿈, 제 믿음,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제 아버지가 저를 찾아왔어요. 딸아, 넌 어떻게 지내고 있니?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아버지, 저는 모든 게 무서워요. 제가 말했어요. 딸아, 두려움은 당연한 감정이야. 하지만 넌 용기를 내야 해. 설미는 내가 앞으로 나아가길 바랐을 거야. 아버지의 말에 저는 눈물을 훔쳤어요.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넌 내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해. 설미도 그랬듯이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해. 아버지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제 꿈을 되새겼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이 결심했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설미를 위해서라도 제 꿈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거예요. 그렇게 다짐한 저는 어느 날 밤 어머니에게 탈북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저를 불러 부엌으로 데려가셨죠. 그곳은 우리 집에서 가장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지만 저는 그 표정을 딱 한 번만 봤어요. 그 뒤로는 어머니의 눈을 피하며 말씀드렸죠. 어머니, 저 탈북할 거예요. 설미 언니를 위해서도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말이죠. 어머니는 잠시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그저 저를 쳐다보셨을 뿐이었죠. 그 시선 속에는 저를 말리고 싶은 마음과 함께 저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시선을 견뎌내며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는 여기서 죽고 싶지 않아요. 설미 언니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꿈을 이루고 싶어요. 어머니는 잠시 후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어요. 명아야, 너는 언제나 용감했지. 하지만 내가 탈북한다는 건 우리 모두가 위험에 처한다는 거야. 내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나. 저는 눈물을 삼키며 말씀드렸죠. 어머니, 저는 어떻게든 해내겠어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어머니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씀하셨어요. 명아야, 내가 결심했다면 나도 도와줄 수밖에 없지. 하지만 조심해야 해. 내가 잡히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굳게 쥐었어요. 꼭 조심할게요, 어머니.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와 함께 탈북 계획을 세웠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돈을 주셨죠. 그것은 우리 가족이 모아둔 비상금이었어요. 어머니는 또한 저에게 어떻게 국경을 넘어야 하는지, 어떤 길을 타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명아야, 너는 청진 비행장에서 일하는 조종사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가장 빠를 거야. 하지만 그건 위험해. 너는 걸어서 국경을 넘어야 해. 그리고 중국으로 가서 거기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청진 비행장으로 향했죠. 비행장에서 저는 제 동료들과 함께 일을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다른 데로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끊임없이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며칠 후 저는 마침내 탈출할 날을 정했어요. 그날 밤 저는 비행장에서 일을 마치고 몰래 빠져나왔죠. 어둠 속에서 저는 국경을 향해 달렸어요.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제 심장은 뛰었고 귀는 뒤를 돌아보는 소리를 경계했죠. 그리고 마침내 저는 국경을 넘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중국으로 향하는 길을 찾았죠.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으로 나아가야 했죠. 설미 언니를 위해서, 그리고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설미 언니를 위해서, 그리고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결심했어요. 북한을 떠나 자유를 향해 날아가야 한다는 걸요. 그날 아침 저는 청진 비행장의 활주로에 서 있었어요. 미그 29 전투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제 손은 조종간을 쥐고 떨었어요. 공포와 희망이 교차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리명아, 준비되었나요? 헤드셋을 통해 들려오는 최병철 수석 관제사의 목소리가 저를 깨웠어요. 네, 준비되었습니다. 출발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엔진을 켰죠. 엄청난 소음과 함께 전투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를 따라 빠르게 달리더니
저는 조종간을 당겼어요. 전투기가 공중으로 치솟았어요. 하늘 위 저는 북한의 영공을 빠져나가기 위해 최대 속도로 날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눈앞에는 끝없이 펼쳐지는 하늘만이 있었죠. 그때였어요. 뒤에서 접근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한국군 전투기가 저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에스코트였죠. 리명아, 여기 한국군 전투기입니다. 안내를 따라오세요.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한국군 전투기가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게 확실했어요. 저는 그들의 안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상공으로 향했어요. 북한의 영공을 빠져나가는 순간 저는 울렁거리는 감정을 느꼈어요.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었죠. 인천국제공항 상공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나왔어요.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착륙을 준비해야 했죠. 최병철 수석 관제사의 안내에 따라 저는 착륙 절차를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조종간을 조작하며 저는 착륙 지점을 향해 내려갔어요. 착륙 지점이 가까워질수록 제 긴장감은 커졌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설미 언니를 위해서, 그리고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착륙했어요. 활주로에 바퀴가 닿는 순간 저는 환호성을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자유를 향한 38분의 비행이 끝났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그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한국군 장교들과 만났어요. 그들은 저를 환영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어요. 그리고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설미 언니를 위해서, 그리고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자유를 향해 날아갔어요.